자, 세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찍어야겠네요. 어제 이어서 오늘 또 결혼 얘기 해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제 방송에 결혼 정년기에 오신 분들도 많고, 결혼 한번 하고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저기, 예. 갔다 오신 분도 있고,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도 있고,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좀 뭔가 기분 나쁜 채팅이 있었습니다. 채팅 중에 간단한 얘기인데, 누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혼 시장은 여자가 훨씬 불리한 것 같은데. 물론 아까 혼났습니다만 지금 영상으로 한 번 더 혼나야겠죠. 예, 지금은 보일 겁니다. 지금은 보여요. 여러분들은 여자가 훨씬 더 불리한 것 같습니다. 결혼 시장에서. 나 오늘 이거 처음 들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들었어요. 다른 영상에서도 처음 들었어. 이거 다 통틀었어. 어,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이 채팅 적으신 분한테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불리하다. 아니 근데 이 말이 전혀 설득력이 없잖아. 여러분이 봤을 때 여자가 불리합니까? 결혼 시장에서?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말이에요. 남자가 월등하게 불리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여자분들도 알걸요? 남자가 월등하게 불리하지. 여자가, 뭐가 불리합니까? 안 그래요? 남자가 월등하게 불리하죠. 아니, 당장 결정사만 가봐도 알 수 있잖아. 결정사 등급표만 봐서 알 수 있잖아요. 어? 그 등급표만 봐도 알 수 있고, 결정사를 통해 만남을 가져도 알 수 있잖아요. 가져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제 방송에서 결정사 갔다 오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남자들은 못해도 대기업 정도 이제 다니는 과장급 되는 연봉 한 6천만 원 받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여자는 뭐 직업도 변변치 않고 비용도 변변치 않은데 바라는 건 엄청 많고 어? 집은 남자가 해야 된다 당연하게 얘기하고 차는 못 타냐 전세냐 월세냐 아니 매매냐 어디 사냐 부모님 모시고 살 것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이거 남자가 물어봐요? 여자가 물어보잖아. 여자가 이런 걸 대놓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남자가 불리합니까? 여자가 불리합니까? 남자가 불리하죠. 결정사 가서 이제 그 만나보신 분들 얘기로는 당연히 남자가 해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잖아. 그럼 자기네들 뭐 했어, 여태까지. 그 나이 먹도록. 나는 그래도 대학교 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취업시장에 어떻게 대기업 들어가서 열심히 살았단 말이야. 열심히 살았는데 결정사에 가가지고 이런 대접 받고 있어. 어? 나보다 돈도 반도 못 버는 사람이 와가지고 집을 어떻게 내냐. 돈 얼마 나오냐. 얼척없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만났으면 과연 만날 수 있었을까 진짜? 어? 아니 생각해보세요. 애초에 결혼 비용만 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 결혼 비용 보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 있죠? 결혼하신 분들 보면 반반 결혼하는 거 봤습니까? 뭐 말로는 반반 결혼 얘긴 하지만 저는 실제로 반반 결혼한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반반 결혼한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버스 드라이버를 보신 적 있습니까? 뭐 요즘에 결혼 시장 바뀌었다.
이제 여자분도 이제 결혼하면 5대5씩 한다. 말 그대로 말뿐이잖아. 현실은 안 그렇잖아, 여러분. 현실은. 그리고 통계로도 나와 있어. 남자는 결혼하려면 1억 이상의 돈이 들고 여자는 한 4, 5천만 원? 더블 스코어인데요. 그리고 저기 뭐 어디야? 울산 같은 데 가보면 여자들이 그냥 몸만 온대요. 제가 예전에 드라이버는 그 영상 보셨나 모르겠는데 제 영상 보면 울산에 사시는 분인데 울산에서 파혼을 2번 하신 분이 있어요. 네. 파혼을 2번 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파혼을 여자 쪽에서 한 게 아니라 남자가 했겠어요. 2명의 여자한테. 근데 둘 다 내가 보니까 답이 없어요. 돈을 안 모아놨어.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돈을 안 모아놓은 것도 떠나서 직업인데 돈을 안 모아놨어요. 네. 나이는 찾는데. 근데 결혼하려고 들어온 거야. 남자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공장 들어가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아파트를 장만했어요. 좋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변두리 아파트 장만했어. 대단하잖아요. 근데 여자는 그냥 몸만 올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많이 따져. 그래가지고 이건 알겠다 싶어가지고 결혼 엎어버렸어요. 네,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여자분들한테 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시청자분들 물어보니까 있대요. 그냥 몸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여자 시청자분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 방송에 보신 여자 시청자분들 그래도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개념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 물어봤습니다. 그, 그 본인은 아니겠지만 그 주변에 그러니까 동성 친구들 그 여자애들 중에 그냥 몸만 가려고 하는 사람, 자기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돈 많은 사람 만나려고 하는 사람 있냐고 하니까 꽤 있다고 하는 거야. 없다기 못하겠다는 거. 부모님 생각보다 많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로. 제 방송 시청자, 여자 시청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 친구들 주변에. 그래서 자기는 손절했다고 그냥. 대화가 안 통한다고. 아니, 요즘에는 남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텐데, 몸만 오겠다 하면, 애초에 만나려고 아닐 텐데. 하니까 말이 안 통한대. 설득이 안 된대. 자기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야. 설득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 방송에 오신 여자 시청자분들 그래도 일하고요. 정상적으로 일하고 돈도 모아놓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 많은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대요. 나이 먹으니까 답이 없어가지고, 예, 손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 비용은 보더라도 답이 나오죠, 통계가. 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 결혼 문화를 보면, 결혼 문화에서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아닙니까? 제가 서울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서울에 계신 분들은 어떠냐 하면, 남자가 아파트 안 해오면 결혼 안 한대요. 도른 거 아닙니까? 솔직히 좀 이런 말 하면 그렇게 하는데 좀 도른 거 아니야? 서울에 아파트 얼마인지 알잖아. 아니, 솔직히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빌라 살 돈도 없는데, 무슨 아파트야, 진짜. 무슨 아파트입니까, 진짜. 서울 아파트 보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들은 원룸 전세금도 없으면서 맨날 월세 사면 주제 무슨 아파트야, 아파트. 자기도 아파트 살고 싶으면 이상은 보태던가. 안 그래요? 보탤 생각도 없으면서도 아파트야. 그럼 요즘에 대출이 잘 됩니까? 대출도 안 되잖아요. 대출도 안 되게 막아놨잖아. 그런데 남자한테 아파트 아니면 안 간대. 이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럼 자기는 결혼할 나이까지 채워놓고 뭐 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돈 어디다 쓴 겁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보면
아직까지 결혼 문화에서 남자는 지 여자는 혼수야. 이 결정사 가보면 나온다니까. 결정사 가보면 여자들이 뭔가 자기가 돈을 이만큼 모아놨으니까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있겠지만 드물대요. 드물고 나는 집은 남자가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아파트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이게 돌았나? 이 생각이 든다니까. 말로는 그렇게 얘기 못하겠지. 말로는 얘기 안 하겠지. 근데 속으로는, 야,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얼굴에 철판을 까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아, 이 사람도 나이가 적지 않은데 도대체 뭐 한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어, 기반 닦아놓을 동안. 뭘 닦아놓은 거지, 이 사람은? 야, 나는 절대 안 데려가겠지만, 누가 데려가면 참 불쌍하다. 이 생각 안 되겠어, 솔직하게? 말은 안 하겠지. 겉으로 표현은 안 하겠죠. 근데 속으로는 이 생각 할 거 아니에요. 야, 말로만 들어지 진짜 이런 사람이 있구나. 와. 나 이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만 이렇게 얘기한다고 들었었는데. 와, 진짜 이런 사람 있었구나.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 방송에서 제가 제보가 들어왔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도 안 믿고 싶었지만 제 방송에서 이 슈퍼챗 싸가지고 사연으로 몇 번 소개도 시켜드렸습니다. 예. 물론 그게 모든 여자분들을 다 대변한다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좀 분노를 조장하는 사연들이 있었잖아, 최근에. 예. 저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 아니라고. 아니, 그런 사람 아니, 그런 사람이 있겠지.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데, 일일 때마다 하나씩 올라오고, 일일 때마다 하나씩 제보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요즘에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진짜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문화가 아직 잘 남아 있어요, 여러분. 지방 같은 데 가면 이게 좀 심해. 서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방 특히, 저기 어디야, 여수나, 익산이나, 아니면 저기, 울산, 포항 같은 데는 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남자들 직업군이 좋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직업군이 별로 없어. 대체로 이제 남취 회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자분들은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이제 고향을 뜹니다. 왜냐면 여자들이 일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자는 소수만 나고 남자 다수만 남아.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귀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눈이 높아요. 그쪽은. 근데 그것도 나 문제야. 그것도. 남자가 돈을 잘 버는 거지 자기들 때문에 돈 잘 버는 게 아니잖아. 안 그래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어? 이혼후 재산 분할 과정에서도 어? 가정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더 유리하죠. 유리하다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전 유리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만약 반반씩 결혼했으면 유리하지 않아요. 반반씩 결혼했으면. 근데 지금 재산 분할 과정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반반이잖아요. 반반이잖아, 반반. 돈은 내가 더 부담했는데, 집은 내가 샀는데. 얘가 한 건 혼수밖에 없는데. 못 많았는데. 근데 이혼하니까 반반이네. 이거 다 내 건데. 반으로 쪼개자고? 근데 법으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재산 분할에서. 돈 없이 결혼해가지고 한몫 챙겨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노후 대비율. 내가 정말 어렵사리 읽어놨던 거. 읽어놨던 거를 반반씩 해락해가지고 다 짜갈려서. 사유에 다른데 뭐 규칙 사유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살아도 좀 오래 살았으면 반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이혼하면 반반이 아니에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자식 태어나고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좀 살고 나서 이혼하게 되면, 예.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공동명의 하잖아. 공동명의. 그리고 집을 할 때 공동명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혼할 때 반반 될 가능성이 높은 게 공동명의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공동명의 같이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동명의해야 이제 반반이잖아. 공동 재산이 되니까 나중에 이혼할 때 재산 짜가를 때 공동거니까 반반씩. 그래서 집할 때 공동명의 하자고 막 그렇게 안절부절 하는 거잖아요. 예.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결혼 안 한다고 막 이렇게. 당신은 안 살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야. 공동명의 하자는 건 뭐냐 하면 나중에 혹시나 깨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거예요. 깨질 가능성까지. 안 될 수도 있잖아. 왜냐하면 요즘 결혼이 뭐 10쌍 중에 3쌍 이혼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니까 3쌍 이상 이혼하잖아요. 사실 통계로 봤을 때. 예. 이제 이혼이 뭐 흔하지 않습니까? 결혼도 그렇지만 이혼하는 것도 TV에 자주 나오고 맞잖아요. 뭐 이혼한 부부도 나오고. 네, 지금 이혼율이 한 33, 34% 됩니다. 3쌍 중에 한 쌍은 거의 무조건 이혼이에요. 3쌍이 결혼하면 한 쌍은 무조건 이혼이야. 연예인들도 이혼한 사람도 많잖아요. 네, 많잖아. 그러면 TV 잘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흔해 빠지게 돼버렸어요. 그만큼 우리가 아무렇지 않은 정도로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동명의 하자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야. 그냥 나를 또 사랑하니까 그게 아니라 겉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여자분들 말은 여러분 있잖아요. 문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버스 다니면 안 그렇습니까? 문맥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안에 숨 목적이 따로 있어. 말은 어? 날도 사랑하니까 우리 부부잖아. 일심동체니까 어? 공동이잖아. 뭐든지 같이 해야 되잖아. 예. 뭐든지 같이 해야 되잖아. 뭐든지 다 공유해야 되잖아. 우리 한 몸 아니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거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목적은 혹시나 당신하고 짜갈라졌을 때 나 반 좀 가져가겠다. 물론 내가 여기 투자한 거 별로 없지만 반은 내 거다. 내놔.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결혼 시장에서 남자가 불리합니까? 여자가 불리합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뛰어들었을 때는 남자가 불리해요? 여자가 불리해요? 남자가 불리합니다. 제가 여자가 불리하다고 얘기한 건 뭐냐 하면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게 되었을 때 여자가 불리해요. 결혼 안 하고 1인 가구로 살았을 때 여자가 월등히 불리한 게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남자분들은 나이 먹고 일할 게 없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야. 일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편하고 몸 안 쓰는 일 하려고 하니까 일할 게 없는 거지. 몸 쓰고 좀 남 밑에서 구신거리고 욕먹는 일 하면 할 수 있어요. 지역 안 가리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여자들은 그게 안 돼. 굉장히 제한적으로 폭이 좁아져요. 여자분들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무직과 서비스직에 대다수가 매달려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직종이 40 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직종이라는 거예요. 40 넘어가기가. 예. 여러분 사기업 같은데 사무실 같은데 가보면 40 넘으신 분들 여자분들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서비스업 같은 데는 왜 여자분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잘 못 버티냐 하면 서비스업 자체가 외모가 무기 아닙니까? 여자분들을 서비스업 써주는 이유가 젊고 이쁘기 때문에 써주는 건데 아무리 젊고 이뻐도 나이가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모 같은 사람이 막 물건 막 그 립스틱 같은 거 바르고 있으면 여러분 사겠습니까? 안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매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면 서비스 못하고 사무직 못하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네, 그래서 내가 불리하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폭이 엄청나게 좁아지는 거예요. 남자도 좁아지겠지만 남자가 좁아지는 건 비교도 안 될 정도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고 이제 결혼 시장에 와가지고 어떻게 결혼 막차 타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막차 타려고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어떤 그런 어떤 결혼 비용이라든지 현실을 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공동명의 하자고 분명히 달려들 텐데 내가 미쳤냐? 내가 진짜 힘들게 해가지고 겨우고 이제 아파트 마련해가지고 지금 대출고 꾸역꾸역 받고 있는데 내가 미쳤냐? 그 남 좋은 일 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혼시장은 남자가 불리합니다. 여자가 불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불리하다는 게 아니에요. 성숙하지 못한다니 님이 이 얘기 하셨죠? 예, 이런 말 밖에서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하시면 안 돼. 예, 남자가 불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